안녕하세요. 이은주의 초콜릿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양극성 장애로 만나 뵀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역류와 자폐성 장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연은 역류와 자폐 스펙트럼, 역류와 자폐에 관한 사연입니다. 그럼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아이를 둔 주부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3살 된 저희 아이 때문입니다. 아이가 또래 아이들과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의 이름을 불렀을 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자폐 증상과 비슷하던데 아직 병원은 가지 않았지만 솔직하게 너무 겁이 납니다. 아이가 정말로 자폐증이라면 장애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감당할 수 있지만 아이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생각하면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양육을 잘못해서인 것 같기도 하고 아이에게 미안합니다. 아이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병원은 예약한 상태입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자폐증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없어서 원장님 유튜브에서 자폐 관련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이은주 원장님, 부디 저처럼 자폐증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내용이나 역류와 자폐에 관해서 다뤄줬으면 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사실 이 분에게 참 이런 일들을 겪지 않으면 좋지만 이런 일들을 닥치게 되면 좀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자, 우선 이분의 사연 중에서 이분의 아이가 아이의 이름 불렀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고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3세이고 한 20개월 정도 됐는데 이런 반응을 보였다면은 이름을 불렀을 때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는 호명 반응에서 이제 좀 이상한 게 관찰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거, 아이 컨택에 문제가 생긴 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자폐 증세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자폐에 관련해서는 요거 2개 말고도 아주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분의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저는 가득한 거예요. 뭐냐면 이 자폐증이라면 이 장애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본인이 감당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용기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선 굉장히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자,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두려운 거죠. 그렇죠? 이 아이가 혼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잠시 후에 제가 답변 드리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육을 잘못해서 아이가 이런 자폐에 걸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 미안한 마음들을 많이 또 호소를 하세요. 근데 자폐증은 신경 발달 이상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에 의한 잘못은 아닙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를 수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자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알고 넘어가죠. 그리고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조만간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경청해서 메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폐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원인이 크지 않는 거에 너무 집착하진 않으셔도 돼요. 가장 주된 증상은 상호작용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안 되는 거죠. 상호작용이라고 하면 내가 우리 길동이한테 무언가를 주면 무언가를 받고 또 본인도 무언가를 줄 수 있고 그렇죠? 또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내가 웃어주면 또 미소를 보이고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이죠. 상호작용에 어떤 질적 결함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폐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상호작용에도 문제가 있지만 의사소통, 그냥 말을 단지 못하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소통이라는 거는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쵸?
내가 엄마 물 주세요. 물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요구하는지, 필요한 것들을 내가 요구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의사소통이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또 이 친구가 그 생존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를 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의사소통과 이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괜찮다고 한다면 지금 말하는 또 나머지 부가적인 원인들이나 부가적인 그 증상들은 크게 사실은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물론 진단에 있어서 자폐증이다 하는 거하고 또 자폐 스펙트럼하고는 조금 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은 자폐증을 포함하는 좀 더 범위가 넓은 거죠. 그래서 자폐 성향이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조금 더 다른 증상들을 살펴보면 이제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이나 자폐증을 앓고 있는 친구들은 감각에 좀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각에 좀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옷에 보면은 안쪽에 택이 달려 있잖아요. 그 택의 까슬함을 견디지를 못해서 그 옷을 입지를 못해요. 그래서 옷을 바로 못 입고 뒤집어서 옷을 입으려고 하죠. 네, 그래서 감각이 일반 정상 아들에 비해서 감각 이상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액체나 물 같은 거를 좀 더 좋아하고 딱딱한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촉감에 굉장히 민감해서 방바닥이나 바닥이 매끄러운데 자꾸 이렇게 얼굴을 문지르거나 얼굴을 대고 있거나 이런 경향들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아이 컨택에도 이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호명 반응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호명 반응이 하지 않는다고 저를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호명 반응이 다른 사람이 불렀을 때는 되고 엄마 아빠가 불렀을 때 안 되는 거는 그건 아이하고의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에서의 어떤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폐라기보다는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 오진해서 오시는 경우도 많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10명 중에서 한 7분들은 자폐 성향이 아니거나 자폐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해줍니다.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너무 겁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유아 자폐 검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자폐 종합심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근데 자폐 종합심리 검사는 일단 임상심리사가 1대1로 검사를 하는 그 검사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에이도스2라고 하는 검사자의 그런 역량을 적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사하나 그분들이 검사하나 비슷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검사자 변인이 덜 들어가는 거 들어가 있는지 저는 이제 현재 존재하는 검사 중에서는 에이도스2를 권장을 하고요. 그럼 그 자폐 종합심리검사에 에이도스2만 있느냐? 자, 그거랑 함께 그 다음에 이제 발달 전반에 관해서 알고 싶으신 게 있잖아요. 발달 전반에 관해서는 베일리 발달 검사를 하시면 좋습니다. 베일리 검사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나와 있는 거는 베일리 3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베일리 3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폐랑 베일리를 봤다면 이 아이의 사회 성숙도라고 해서 K 바일랜드 검사라고 있어요. 그 K 바일랜드가 이제 포함이 되면은 좀 더 좋겠죠.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시려면은 이제 MIM이라고 하는 부모 자녀 상호작용 검사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4개의 검사가 포함된 거를 사실 보시면 가장 정확하고요. 근데 만약에 비용 부담이 너무 된다라고 하시면은 자폐 아들을 검사를 많이 해본 선생님, 임상 선생님한테 에이도스2를 하실 수 있는 선생님에게 에이도스2를 받는 게 그러면 만약 그 4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그렇게 검사하시면 좋고요. 자폐 검사를 받을 때 유의사항 부분은 저는 검사자 변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자가 얼마나 많이 그 자폐 아들을 검사를 해봤는지가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들 찾아갈 때는 그 해당 선생님이 검사에 대한 숙련도, 그 다음에 자폐에 관한 지식이 많으면 좋겠죠. 뭐 치료를 해보셨던 선생님이시면 더 좋겠죠.
그렇다면 이제 역류와 자폐 치료에 있어서 어떤 치료 방법이 좋을까라고 또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제 의견 좀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자폐는 또 자폐나 또 자폐 성향은 상호작용의 그 개선을 목적으로 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인데요. 훈련을 하는 그 목적 중에서 이제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의 상호작용 기술, 그러니까 사회 기술을 함에 있어서 일단 자립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기가 이제는 내 거를 챙기고 먹고 있고 그다음에 타인과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놀이를 통한 그 치료 방법, 역류아나 초등 저학년이나 또는 그 자폐는 지적인 부분에서 그 지적 결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 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한테는 놀이를 통한 행동 수정. 네, 그 행동 수정에는 목표는 상호작용 능력을 개선시키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게 들어가면은 네, 다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거나 자폐 스펙트럼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아이를 둔 부모님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삶을 살다 보면은 그 시작 시점이 다르거든요. 남과 내가 다른 상황이라고 해서 너무 좌절을 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폐아를 둔 부모님들을 만나서 부모님들이 얻게 된 것, 깨닫게 된 건 뭐냐라고 말하면 이 아이를 통해서 보다 본인 마음이 굉장히 더 선해지고 본인 마음이 욕심이 많이 없어졌대요. 그리고 아이가 본인한테 삶의 의미여서 예전에는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좀 힘들어만 했다면 또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모든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은 굉장히 아주 그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나한테 삶의 의미를 가르쳐준 내 스승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상황을 수용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기쁨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반 전문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 아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자폐아를 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또 그런 조력하는 일들을 같이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은주의 초콜릿 시간에 이제 자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좀 드렸는데요. 자폐 관련된 정보는 이전에도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 한 2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을 여러분께서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은주의 초콜릿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콘텐츠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